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여섯 번째 제3자 전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전화는 원래 상담에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 상담의 성격상 정보 문제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 자신과의 대화가 아니면 사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화가 왔을 때는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직접 통화의 원칙을 우리가 안내하지만 그래서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생이에요. 그러면 그런 동생분이 직접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하시게 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3자에게,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오신 분에게 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 같은 거를 가지고, 자녀 문제를 가지고 전화하시는 제3자의 경우는 사실은 자녀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그럴 때는 그 제3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제3자가 얘기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3자가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화자는 그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전화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신의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투사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전화자의 핵심 목표는 제3자에 대한 전화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또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3자 전화자를 대응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프랭크 컬러라고 한 장난 전화자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이 장난 전화자는 재미나 모험심이나 호기심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지만 이 장난 전화자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 상담원에게 정서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고요. 네,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권위에 대한 저항, 스트레스나 우울감의 표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난 전화자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장난 전화자가 내일의 위기 전화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장난 전화자도 진지하게 받아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14년 동안 한강 교량에서 우리가 SOS 생명의 전화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 마포대교 같은데 거기가 출근을 할 수가 있고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전화가 제일 많이 왔는데 어떤 행사나 모임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서 전화를 걸어오는 전화가 되네 하면서 막 전화를 걸고 나서
도망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자가 지금은 상담원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전화가 여기서 전화가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차후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가서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난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편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전화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없어요. 단순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요. 장난 전화, 그래서 우리가 장난 전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 전화를 함으로써 내가 진짜 여기서 전화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런 장난 전화자에게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꾸지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차분하고 공감적인 어조로 우리 기관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네, 힘든 사람이 이곳에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관의 역할들을 이야기해 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효과적인 대응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게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진지하고 침착하게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의 내용에 그 사실과 그 이야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 같은지 다른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감정이 고통의 감정보다 아주 명랑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면 이거는 장난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응대를 하고요. 또 장난 전화를 종료할 때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전화 주세요.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자에 대한 존중감과 재접속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단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냉담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친근한 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째, 반복 전화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전화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문제나 욕구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의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 해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상담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말을 꾸미고 왜곡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들, 또 외로운 사람들, 또 우울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이 반복 전화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한 달에 저희들이 2번 정도 봉사를 하는데, 첫 번째 봉사를 해서 받은 사람이 2주 후에 다시 봉사를 하는데, 그때 또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든데요. 인간관계를 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서 누군가와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온라인에서만 인간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단절되고 외로운 사람이고, 온라인에서 우리 상담원들과만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반복 전화자가 되는 것들이죠.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전화를 받고 이번에 또 전화를 같은 내용으로 해요.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 또 같은 내용의 전화자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척 하셔도 좋아요. 또 전화하셨네요? 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반복적인 옛날 이야기,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오늘 여기서의 감정과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성격장애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시간 제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10분 동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10분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의 경계, 이거를 상담의 구조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상담의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전화자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간 제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너무 사소한 얘기까지도 상담자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까지 나에게 전화를 하시네요. 그런 문제는 선생님이 혼자 책임 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고요. 모든 문제를 상담자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내담자의 신발을 대신 신고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신고 가고 내담자의 신발이 젖었어도 자기의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상담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라든가 또 전문 상담소라든가 종교기관에서 종교인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늘 진지하고 일관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한 태도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따뜻하지만 단호한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장시간 전화자가 있어요. 이런 장시간 전화자는 일반적으로 전화 상담은 3, 40분이거든요. 근데 1시간 이상도 해도 끊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2시간까지 가요. 여러분 2시간 상담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헤드셋이 아니라 수화기로 전화를 받게 되면 여러분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죠. 네. 사실 이 장시간 전화자는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담원은 나는 지금 상담 과정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라고 자각하면서 상담 시간과 과정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 상담의 과정은 관계 형성의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탐색의 단계가 있죠. 그 세 번째 단계로 증명과 해결의 방향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 중기, 말기 아니면 시작과 중간과 종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의 단계 과정 중에서 시작 단계만 계속 있는 경우들도 있고 처음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문제를 찾는 데만 열중하는 경우들이 있고 처음부터 해결의 방향으로만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상담의 이런 세 가지 과정, 탐색의 단계, 경청과 공감의 단계, 관계 형성의 단계죠. 두 번째 탐색의 단계, 증명과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는 단계. 이렇게 종결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이 상담 중에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상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번에 장시간 전화의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시간 전화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 너무 반복적이거나 끝없는 설명으로 상담원을 지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상담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들이 있어서 상담원이 지치고 피로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길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자가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의 기분 전환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만 계속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길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자가 전화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상담자가 너무 내담자가 불쌍하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굉장히 길어져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이 거꾸로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자가 10분 이야기하면 상담원이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요. 상담원이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짚지 못해서 대화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는 내담자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야 상담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문제를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핵심 문제, 핵심 감정들을 잘 파악해서 상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유의점은 우리가 1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상담 시간의 적정성은 30에서 40분을 유지하고 1시간 이내로 상담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시간을 좀 우리가 벌써 30분을 얘기했네요. 40분을 얘기했네요. 라고 하면서 상담의 그 시간을 예고해 주고 상담의 흐름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필요하면 다음에 또 생명의 전화에 원하시면 그때 통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장난 전화와 비슷하지만 성가신 전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화는 장난 전화, 꾸며낸 전화, 끊는 전화. 이거는 상담성 전화라 부적절한 전화, 그리고 비상담성 전화를 거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전화자들은 위기 문제를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상담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상담 자원을 소모시킵니다. 상담원을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상담 시 유의할 점은 첫 번째, 겉보기에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가신 전화, 진짜 전화, 이것들을 섣불리 구분하지 않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전화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도움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자가 어떤 동기에서 전화를 하는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감정의 이면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전화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로 한 상담원 전화자입니다. One Counselor Caller라고 하는 이 전화자는 특정 상담원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한 상담원에게만 상담을 하려고 할까? 어쩌면 과거 여러 기관에서 상담을 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과 상담하면서 거절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불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상담원에게 상담을 하면서 너무 이게 신뢰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만 나를 이해해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과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사람과만 계속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전화는 일회성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봉사하는 시간이나 내가 봉사하는 요일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없죠. 내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수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유의할 점은 특정 상담원과의 개인화된 관계를 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개인 정보를 알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상담원에게 이거는 내 상담원이다라고 하는 소유감 그리고 조정 의도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담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의 원칙을 분명히 안내해야 됩니다. 우리 기관은 단회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담원의 근무 시간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도 전화자는 그래도 이 상담원 선생님에게 내가 얘기를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다음에 또 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하시게 되면 그 선생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명의 전화 1588-9191로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 기관의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내담자와 동일한 상담원만 찾는 그런 전화자에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 관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상담원 선생님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서적인 소진이 일어나고요. 대응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상담원을 소유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항상 경계선을 갖고 상담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의 경계, 그렇다고 해서 공감적 이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로 타기관 의뢰 전화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자들은 어떤 정보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생명의 전화 상담은 그 사람의 공감적 이해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정보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정보나 도움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 리스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자주 의뢰해주는 그런 기관에 대한 거, 가령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자살예방센터, 또는 병원, 또 사회복지기관,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면 이런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가 그런 정보를 얻기를 원할 때 그쪽 전화번호를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그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 우리는 교환원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연결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의뢰기관을 신중히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쪽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권유하면서 무조건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권유하면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기관으로 토스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저희보다는 이쪽 기관이 훨씬 더 상담을 잘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꼭 해보세요. 혹시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또는 불친절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한두 번 더 시도하셔서 선생님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관에 연결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완결된 건 아니죠. 그게 처음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도움을 저는 의지를 잃지 않고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의료 문제, 법률 문제, 이런 문제가 전화 올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때 여러분들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즉시 답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자의 불안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원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면 건축 문제 얘기할 때 여러분 건축법에 대한 거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집을 짓는데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런
이웃집과의 법률적인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률 구조공단이나 이런 쪽에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이 필요한 법적인 대응을 선생님께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담원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는 척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고 긍정적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주제는 이 기관에서 전문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고 또 문제를 계속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가 각 기관에 다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상담 전화 109죠. 보건복지상담센터의 희망의 전화 129.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보건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는 겁니다. 전국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서울에서는 마음이음 상담 전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생명의학연맹에서 하는 전국 위기상담 전화 1588-9191 9191. 이 전화죠. 또 자살자 유가족 상담, 서울에서 유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데 02-763-3119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살 문제가 전화 왔으면 3가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만 가르쳐 주지 말고 우리가 전화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또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신건강 상담 전화, 유가족이라면 유가족 전화 이렇게 여러 가지 전화번호를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분이 한쪽에서 전화를 안 받았을 때 다른 곳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실, 또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SNS 상담 채널 라임이 있습니다. 이 라임은 SNS로 상담을 하는 건데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고요. 많은 전문 상담사들이 재택해서 인터넷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SNS 라임에는 여러분들 셀프 케어하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구글 플레이에서 라임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아서 깔게 되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상담 채널이 셀프 케어할 수 있는 이 안에서 다양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채팅 상담, 직접 채팅 상담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화상 상담도 할 수가 있고요. 게시판 상담이라고 해서 소위 이메일 상담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연속 상담을 해서 8회기까지 연속 상담을 이게 채팅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24시간 365일 여기도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각종 심리검사도 들어가 있어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도 알 수 있는 채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루기 어려운 문제 전화자에 대한 대응을 1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들은 사실은 문제 전화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이런 문제 전화자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전화를 통해서 우리 상담원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상담원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상담 수측에서 아마 교육을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전화자에 대한 대응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한 우리가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전화를 한다고 해서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분들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상담원들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전화에 대한 대응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전화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철학을 갖고 우리가 이 전화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 사회에 심어주기 위한 우리 생명의 전화 상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전화가 오더라도 이분들을 정죄하거나 또 이분들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의 상담을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